상장하자마자 일단 상한가를 먼저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리츠의 주가가 완전히 엇갈렸죠. 과연 그렇다면 리츠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리츠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롯데리츠, 그리고 그 뒤어 상장한 NH프라임 리츠, 둘 다 상장하자마자 일단 상한가를 먼저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장에서 리츠의 열기가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츠는 건물의 일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자, 그런 기관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 그리고 부동산 매각 차익, 자,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이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자, 그런 상품이 바로 리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돈 5,000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츠는 일단은 주식처럼 이렇게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리츠가 떠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라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내년엔 1%, 그리고 1%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자, 대부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성장률이 그렇게 낮아진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는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이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받는, 즉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금음이 들어오는, 자, 그런 투자가 더 유망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츠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세금이다.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최근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리츠에 5천만 원 한도로 투자했을 시,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투자했을 시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자,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배당 소득세가 15.4%죠. 근데 이거를 분리과세로 적용하면 9%로 하락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배당소득, 그리고 내 급여소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만약에 5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무려 세율이 42%가 적용이 되는데, 즉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리츠에서 투자한 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9%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리츠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성장 초입에 있다. 자, 이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돼 있는 리츠의 시가총액이 GDP 대비 얼마 정도냐면 0.04%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싱가포르는 무려 23.8%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7%, 일본은 3.3%입니다. 즉 우리가 이 주요국 대비 리츠의 시장 규모가 많게는 100분의 1에서 적게는 1000분의 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츠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따라서 리츠를 모르면 투자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리츠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주식처럼 그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자, 이번 시간은 이 리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리츠의 주가는 무엇이 결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무슨 쇼핑몰인지, 아니면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거고요. 자, 계량적인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량적인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PFFO 레이셔와 그 다음에 PNAV 레이셔가 있습니다. 자, PFFO 레이셔는 P는 프라이스, 즉 주가나 시가총액을 뜻하고요. 자, 이거를 FFO, 즉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PR과 거의 비슷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P는 똑같죠. PR과 프라이스 가격. 근데 FFO는 무엇이냐면 운영수익입니다. 즉 리츠의 운영수익. 단기순이익 플러스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거기에서 부동산 매각 차익, 그걸 빼준 값이 바로 FFO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단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매각 차익을 뺐느냐? 자, 일단은 순이익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이유는 리츠들이 부동산 투자 회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은 근데 유형자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매각 차익을 빼주는데, 원래 이 리츠는 자산을 매각해서, 즉 부동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이 부동산을 운용을 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는 맨날 매각할 수가 없겠죠. 어쩌다가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매각하는, 자, 그런 행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 차익 같은 경우에는 리츠 입장에서는 일회성 수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회성 수익까지 더해버리면 운용 수익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약간 좀 부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매각 차익을 빼주는 것입니다. 즉, 이 FF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리츠의 순이익이 아니라 부동산을 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했느냐, 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FFO, 즉 이 값이 높으면은 그 리츠가 고평가됐다, 낮으면은 저평가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P/NAV 레이셔 같은 경우에는 P는 마찬가지로 이 주가, 시가총액 개념이고요. NAV는 순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PBR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PBR과 다른 그런 것은 뭐냐면은, PBR은 그 기업의 장부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장부 가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투자 자산을 취득을 했다, 내지는 뭐 건물을 취득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취득했을 때 가치, 그게 바로 취득 원가라고 하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 즉 장부를 작성한 것이 장부 가치입니다. 자,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샀을 때 그 가격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즉 공정가치, 즉 감정평가액으로 이 장부에 기록을 한,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 그리고 부채를 뺀 것이 바로 순자산 가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 P/NAV 레이셔 같은 경우는 PBR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리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체를 다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IFRS에 와서는 공정가치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감정평가가 거의 비슷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P/NAV 레이셔는 거의 PBR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지표를 알았으니 실제 사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K탑 리츠라는 리츠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리치 코크랩이라는 리츠가 있습니다. 자, 두 리츠의 주가가 완전히 엇갈렸죠. K탑 리츠는 완전히 내려꽂고 있고 이리치 코크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 일단 PFFO 레이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K탑 리츠 같은 경우에는 PFFO 레이셔가 11.3배입니다. 근데 이리치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20.6배예요. 즉 이리치 코크랩이 훨씬 높죠. 그 다음은 P/NAV 레이셔. 자, 이번에 PBR로 대체를 해서 보겠습니다. K탑 리츠 같은 경우에는 PBR이 0.64배, 근데 이리치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1.6배. PBR 같은 경우에는 이리치 코크랩이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리치 코크랩은 고평가받고 K탑 리츠는 저평가받느냐? 자, 그 이유는 바로 배당에 있습니다. 배당. 이리치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이 배당 성향을 보잖아요. 거의 200%에 육박하는 그런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는 족족이 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는 거죠. 반면에 K탑 리츠는 배당 성향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코스피 상장상 평균 배당 성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리치 코크랩은 배당 수익률이 5%, 그 다음에 K탑 리츠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탑 리츠도 역시나 운용 수익을 잘 벌고 있지만은 이거를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있어요.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 부동산 사이즈, 운영하는 그런 사이즈를 더 키우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리츠는 벌어들인 그런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짓고 사들이고, 자, 그런 리츠보다는 운영 수익을 가지고 이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계속해서 큰 배당을 해주는 그런 리츠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을 재투자,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나중에 배당 여력이 더 커졌어요. 그게 좋긴 하지만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아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리츠를 시장에서는 더 선호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리츠. 자, 리츠를 투자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 PFFO 레이셔, 그 다음에 PNAV 레이셔, 그리고 이 배당에 관한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